내 인생은 내 거고요.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수천억을 물려주는 부모라 해도 그 부모 돌아가셨다고 자손이 대신 죽을 수도 없고 자손이 죽었다고 부모가 대신 따라 죽을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은 찍어야 되겠고 잠을 못 자갖고 눈은 감겨오고 머리는 밑으로 내려와갖고 옆에 있는 고길동하고 똑같이 돼가고 참 웃음이 나오네요. 오늘의 주제는 부모 자식 간의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이유, 부모 자식 간 독이 되는 인성이 강한 사주. 남녀나 부부 간의 궁합이 있듯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궁합은 존재해요. 부모와 자식의 그 사주팔자를 봤을 때 년, 월, 일을 맞춰보면 년에서 드는 궁합도 있고 월일시에 드는 궁합이 있어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궁합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요즘 제왕절개 이런 걸 해가지고 시간하고 날짜를 맞춰놓고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찌 됐든 부모 자식 간의 궁합이 좋다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애가 어릴 때는 몰라요. 근데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10살 넘고 15살 되고 이럴 때 꼭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어떤 신호가 나타나느냐? 부모 자식 간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일단 집안에 자꾸 풍파가 생기고, 그리고 부부간에 옛날에 인과부부였는데 어떤 애가 태어나거나 가지고 자꾸 부부가 싸워요. 아니면 남편이 밖으로 눈을 돌리고 외도를 해서 겉돈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밖에 나가서 뭐 하다가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갖고 바람이 나서 튀어나간다든지, 아니면 괜찮게 살았는데 가장이 하던 사업이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부도가 나거나 금전이 고통이 따른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궁합이 안 맞을 때 나타나는 징후예요. 그리고 이게 나쁠 때는 좋았던 부부간도 떼어놓는 거예요. 첫째, 둘째 날 때는 괜찮았는데 셋째 낳고는 부부가 안 산다고 서로 진짜 으르렁거리다 이혼한다는 얘기 나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근데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살이 껴서 궁합이 안 좋을 때는 좀 풀어야 돼요. 무속행위를 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가면 많이 힘들어져요. 아니면 애를 유학을 보내든가 해서 멀리 떨어져 살든가 어떤 무속적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끝나요. 좀 몇 번은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풀어질 수 있다면 이거 다행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에 상충이나 원진이나 파살이나 이런 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진살이나 상충살이나 파살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왜 풀어주라고 하냐 하면 그거 풀어주는 게 낫지, 그걸 안고 계속 가면서 안 좋은 일이 생겨갖고 가정 깨지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되고 이러는 거는 더 안 좋은 일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에 안 좋으면 요 이제 궁합을 갖다 좋게 바꿔주는데 기도를 하든 치성을 드리든 구슬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런 것도 있지만 부모 자식 관계에서 서로 사고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갖고 갈등이 생길 때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갖다가 붕어빵 틀에다가 찍어내는 붕어빵처럼 생각하든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한다는 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 판단을 떠나서 그 다른 거를 존중해 주면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굿이나 치성 이런 걸 안 해도. 그러니까 내 소유물처럼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내 소유물이잖아요. 근데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식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너는 내가 예능계로다 보내고 싶은데 왜 그런 쪽으로 안 하려고 하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 입장이 돼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신의 애의 입장이 돼갖고 그럴 수 있겠구나. 요렇게만 이해해주는 요거까지 해서 두 가지를 한다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어진 엄마가 자식을 망친다는 말이 있답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모자멸자라고 하는데, 그 사주에서 아이를 죽이고 어머니가 일어나는 사주, 혹은 자식을 잡아먹는 사주라고 한대요. 사마귀가 잡아먹듯이 그렇게 잡아먹는다는 게 아니고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게 많이 접하게 되는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떨어져 살라고 그러고 자식에 대해서 방목하라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무관심하게 내려놓고 지 하겠다는 애 내버려 두라고, 어떤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근데 이럴 때 사주를 보면 좀 특징적인 게 나와요. 뭐가 있냐, 인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인성이라고 그러는데 사주학에서 그게 많으면 이런 경우가 나와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자신이 키워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식을 부모 입장에서 이게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을 해가지고 내가 성공해갖고 우리 엄마 아버지 잘 먹여 살려야 된다, 내가 성공하는 게 우리 집을 일으키는 유일한 방편이다, 나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만큼 엄마의 언행이 주는 영향력이 이런 아이들한테 강한 거예요. 이런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이고 효심인데, 기특하고 좋은 마음인데, 이게 어떤 애를 키우는데 잘못된 어떤 가르침이 플러스가 되면 그 아이의 본인의 삶 자체는 없어지고 그냥 희생적인 삶만 살게 된다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엄마가 원하니까 원하는 대학에 가야 되고, 엄마가 원하니까 원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엄마가 원하는 직업이니까 나는 의사가 되고 나는 법조인이 돼야 되고, 이렇게 결정하다 보면 결국에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는지 하고 허무해진다 이겁니다. 나중엔 우울증 걸려요. 나중에 또 자살 충동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요. 그런데 그게 결국 자신이 결정한 삶이 아니고 부모가 결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부모는 아이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의 사주를 가진 분들이라면, 인성이 강한 사주요, 이런 사람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늦은 나이인데도 시집장가를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부모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혼기를 놓치는 거예요. 껌껌이 부모가 결혼을 반대해요. 예, 저 여자는 그래서 내 며느리를 못 맞아들여, 저 남자는 그래서 내 사위가 되면 안 돼. 그러다 보면 버스는 놓치고 시기는 놓치고 노처녀 노총각으로 늙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또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진다 이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부모 마음을 거역하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얘가 이제 대가리가 크더니 변했네 해가지고 서운해 할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걸 준 거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요, 내 삶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해본 게 없는 거예요. 아이의 사주가 이런데 엄마의 사주도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이런 집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갈등 생기고 시집장가 못 가고 이런 상담 많이 합니다. 자, 희생한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온통 집안 살림, 형제자매 모든 거를 갖다가 결혼해가지고 커갖고 결혼한 아들, 딸, 그리고 그 손자, 손녀까지도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부모가. 그렇게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런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호흡백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그 사주팔자를 못 고쳐서 그런지 그게 안 변해요. 자식이 이런 사주라면 너무 내 기준에서 내 잣대로만 아이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은지 잘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사주가 이렇다면 나의 엄마, 가족보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대로 사는 그 삶의 방식을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이 보통 가족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가족의 불행은 내 불행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자신이 불행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어디 갔지? 난 껍데기만 살았네? 희생만 했네? 그러다가 진짜 우울증 느끼고 신경정신과 가고 자살 충동 느낍니다. 이미 배워버린 인성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못 살고 희생하면서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못 살고. 그런 불행한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실제로 많이 마주쳐요. 자, 가족의 행복이 나의 희생 위에 세워진 행복이라면 지금이라도 브레이크 밟으세요. 멈추셔야 돼요. 비슷해 보이는 형태로 인성이 과다하게 많으면 사주에 근본이 없고 유약한 형태의 사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인이라든가 귀문가사 같은 게 많이 들어있으면 같은 감정을 유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기운이 중첩되어 있으면 이런 성향은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나를 돕는 기운은 너무 많은데 본인의 그 뿌리가 없는 거예요. 땅속에 뿌리 내린. 더 의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어떤 행동 결정 하나를 못하는 우유부단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오히려 나를 갖다가 깎아먹고 나를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다 나이 먹었는데 응석바지로 만들고 마마보이로 만들고 파파걸로 만드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본인이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리고 부모에게 자꾸 물어봐요. 바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은 결정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성인답게 살 수 있도록 방목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고 그 자식의 성숙된 인격을 만드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자, 아무리 많이 물려주어도 그가 성숙되지 못했어. 인격으로요. 그래갖고 지키는 힘이 없으면 그거는 좋은 유산이 아니에요. 독이 되는 것이고 그걸 믿고 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핍이 없으니까 원하는 것도 없고 그런 형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발전이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부모가 무조건 많이 주고 보살펴주고 보듬어 준다고 하는 것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한 거리를 두는 거는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맞아요. 아무리 사랑스럽고 이쁘고 금지오겹이라 하더라도 간섭하면 자손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부모 자식 간에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식으로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뭐냐? 부모도 어른이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 말이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주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띠궁합 이런 게 안 맞아갖고 부모 자식 간에 왼수도 되지만요. 너무 간섭하고 붕어빵 틀에다 붕어빵 찍어내듯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자손이 성숙하고 어느 정도 나이 들었을 때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내 인생은 내 거고요.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수천억을 물려주는 부모라 해도 그 부모 돌아가셨다고 자손이 대신 죽을 수도 없고 자손이 죽었다고 부모가 대신 따라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다.